자,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잘 보시면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자, 실시간 날씨는 여러분들 이 피륙이나 천을 짤 때 그 방직기 거기에서 가로 방향의 이 실은 시실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으로 놓이는 실은 바로 날실이라고 하죠. 자, 동서남북, 동서가 가로 방향, 남북은 세로 방향 이런 식으로 이 어휘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로와 세로 이 방향이 교차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시실은 뭐 영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우프라고 하죠. 우퍼라는 이 단어는 또 처음에 소리를 내다 해서 그래서 우리 오디오에 그 앰프 보십시오. 우퍼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거기에서 이 단어를 볼 수 있다는 거. 또 뭐 시실이라는 뜻의 레프트라는 단어도 있고요. 날실 이러면 우리 왈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바로 휘다 비틀어지다인데 이 상대성 이론에서 뭡니까? 거대 중력체 이 옆에서는 시공간이 휘고 비틀어진다 하죠.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시실과 날실은 옷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우리 옷과 관련되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된 캐릭터가 우리 동양의 전설이라 할까요?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캐릭터 중에 견우와 직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견우는 소를 지켜본다라는 의미에서 목동, 양치기가 되겠죠. 직녀는 바로 배틀을 돌리는 여자라는 뜻이니까 이 모습은 이 견우와 직녀 이 안에 농경사회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녀는 배틀을 걸려서 천을 쪄야 되는데 우리 동양신화와 서양신화 중에서 이 동양신화에 이 등장하는 이 인어는요 남자고요. 하는 일이 딱 요 직녀처럼 배틀을 돌려서 천과 옷을 짜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인어인데. 자, 그러면 서양의 인어는 어떨까요? 우리가 서양에서 인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로 mermaid라는 단어를 쓰죠. 자, 이 에미알은 이탈리아어로 바다를 뜻하죠. 그러면 메이드는 여자니까 바다에 있는 여자, 바다에 사는 아가씨. 이래가지고 인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이 인어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렐라이,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에 거기 인어 동상도 있다 하죠. 그 인어의 곡소리, 슬픈 곡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배를 제대로 못 몰아서 배가 난파가 되고 이런 게가 하나 있고 또 우리 트로이 전쟁 하면은 여러 영웅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오디세이도 참전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던 길에 이 사이렌이라는 이 인어의 정면을 한번 대항해보기 위해서 부하들의 길은 막고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 소리를 그 곡소리나 노래 소리를 들으면 무의식 중에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하들의 길은 막고 본인의 길은 막지 않되 단 돛대에 부하들 보고 몸을 묶어 달라 해서 그래서 막 몸을 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겪죠. 자, 그래서 이 사이렌이 어떤 경고 이럴 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 우리 또 유명한 인어 캐릭터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스타벅스 그 로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캐릭터 있죠? 그게 바로 꼬리 둘 달린 멜로신 인어입니다. 꼬리 둘이 달렸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삐쳐가 올라와 있는 거는 그게 꼬리입니다. 그게 초창기 버전의 로고에서는 너무 다리가 꼬리가 너무 긴 나머지 어떤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을 닮았다 해서 너무 성적인 표현이 부각된다라고 해서 자꾸 압력을 넣어서 여성 단체나 이런 데 압력을 넣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그런 걸 희석화시켜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멜로신이 인어인데요. 꼬리 둘 달린 인어인데 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 허먼 멜비디 선 이 모비딕 우리말로는 그냥 이게 뭡니까? 모비딕이 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주인공이죠. 바로 흰 고래, 백경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고래잡이를 나가는 배의 1등 항해사가 누굽니까? 바로 스타벅스 아닙니까? 커피 강이었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름을 따가 스타벅스라고 하고 바다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로고를 이 꼬리 둘다리 멜로신으로 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인어, 즉 가로 세로 그 방향과 관련해가지고 뭐 인어까지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동서남북 이러면은 우리 동서는 가로 방향이죠. 남북은 세로 방향 아닙니까? 자, 동서 가로 방향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와닿는 게 뭘까요? 너무나 좀 안 좋은 말이겠죠. 바로 지역 갈등.
그다음 남북 방향은 너무나 지금 이게 우리 한민족 전체의 수군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통일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뭡니까? 현재로서는 남북이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지역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로컬리즘, ISM이부터 무슨 주의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돈 아닙니까?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소셜, 사회적인 이러니까 소셜리즘, 사회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 머티리얼리즘, 이게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를 다 뜻하죠. 자, 그러면 그 지역마다의 고유한 성질을 뜻하는 지역성은 뭘까요? 바로 로컬러티가 된다. 이거 단어는 좋은 단어. 당연히 좋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정체성과 관련된 거니까. 자, 이 분할과 관련해서 우리 뭐 각 정부마다, 각 나라의 정부마다 여러 부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유일하게 분단 국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통일을 위한 통일부라는 게 있죠. 자, 원래 하나였는데 분할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을 하자는 유너파이를 쓰죠. 유니가 붙으면 무조건 하나를 뜻합니다. IFI가 붙으면 메이크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주가 결합되어 있죠. 그럴 때는 바로 하나로 결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나이트를 쓰죠. 우리 회사에 처음 취업하면은 보통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의 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죠. 조합, 연맹이라는 것에 유니온을 쓰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너와 나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할 때 조화는 유너선이 되죠. 그리고 우리 통일성 이럴 때는 유너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동서남북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임금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영조 임금입니다. 자, 우리 동서남북 즉 말 그대로 사부노열 이 갈라져서 당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론이다, 소론이다, 스페인이다, 북인이다, 뭐 남인이다. 자, 그러면 이걸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골고루 나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하는 게 바로 당평책인데요. 근데 이 당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얘기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영조 임금님이 직접. 자, 우리는 방향이 되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동물들, 가상의 동물 포함해서 뭡니까? 자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아닙니까? 자, 자청룡 풀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야? 시금치를 쓰고요. 우백호, 자, 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면을 쓰고, 남주자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근을 쓰고, 북현무 검지 않습니까? 김 내지는 김가루를 써서 뭐를 만들어? 당평채를 만들어서 먹이면서 어떻게 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고 너희들 당쟁을 벌이지 않을 방법을 논해봐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동서남북과 관련해서 좀 또 얘기해봐야 될 게 우리가 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앞머리 글자를 따면 뉴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뉴스라는 단어가 동서남북 사방위에서 오는 그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어 누보 이게 바로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1월의 말경에 뭐 셋째 주입니까? 뭐 그때 좀 어떻게 프랑스의 보졸레 지방에서 난 오류걸에 난 이 해포도를 가지고 한 10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만든 그 포도주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보졸레 지방에서 낳는 해포도주다. 얘가 보졸레 누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누보가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 처음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나비스, 에노벌. 여기가 다 새로운에서 나오는 거. 우리 초신성, 신성 들어보셨죠? 그거 노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슈퍼노바 이런 것도 당연히 초신성이 되고요. 이거는 노바는 그냥 신성이 되고요. 그 다음 또 SK 이노베이션을 할 때 이노베이트 이게 다 뭔가를 새롭게 하는 뜻에서 혁신하다. 리노베이트 일명은 뭡니까? 레노베이트 뭔가를 다 새롭게 하다는 뜻에서 바꾸다, 개축하다 뭐 이런 의미도 쓰이죠. 그 다음 뭐야? 우리 소설 어떤 나바 이러면 소설이라는 뜻도 되지만 NOV가 붙으면 이게 형용사로서 새로운이라는 뜻도 만들어진다는 거. 자, 우리 행렬 이러면 매트릭스 그죠? 그 영화도 있었죠. 거기에서 그 보시면요, 매트릭스에서 가상 공간이 막 쭉쭉쭉쭉 이상하게 그려질 때 그게 바로 뭐 행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행렬은 이 매트릭스는 원래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거는 본질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엄마의 자궁이죠. 그래서 이 자궁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은
우리 요즘은 고등학생들 고교 과정에서 행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수학 외로울 수 없죠. 복소수 파트나 이런 데서 당연히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쓰죠. 물리학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그 양자역학에서는 누가 그 양자역학은 뭡니까? 이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이 전자를 뭐 우리 껍질 개념으로 한다, 전자의 궤도를 돈다, 막 약성자를 중심으로 벽에 있는 약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자꾸 연구를 거듭해 보는 결과 그렇지 않다,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확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자도 또 입자이자 뭐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이 행렬역학을 만들고요. 자, 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의 관계를 행렬역학으로 표현을 한 거죠. 물론 우리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있죠. 그거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을 완벽하게 다르게 설명하는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다르게 설명할 뿐이라는 거. 그 연구를 해보니 거기에서 우리 나오는 게 이 행렬 아닙니까? 자, 요 우리 행도 행자 자체가 가로 행, 열자가 세로 열자 아닙니까? 뭐 1열 종대, 2열 행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행렬의 개념이 나오니까요. 우리 초중고 고등학교 체육 시간이나 조회 시간에도 당연히 행과 열을 맞춰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행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치라는 것은 어디를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핸드폰 크기라든가 TV 크기.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인치가 계산이 되려면 가로와 이 세로의 크기를 알아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딱 되도록 대각선을 그으면 요 가로 세로의 길이만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보통 무슨 센티미터가 나오면 여기에 2.54cm로 나누면 이게 인치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1피트라고 하죠. 길이의 단위. 그래서 이게 12인치를 의미하고요. 이게 얼마를 의미하느냐? 약 30.5cm를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1인치는 얼마? 바로 2.54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4로 나누면 이게가 바로 이 센치로 계산했을 때 나누면 그게 바로 인치 그 크게 된다는 거. 물론 인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인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영국의 왕 헨리 1세라고 하죠. 그분의 요 엄지손가락 요 꼭대기에서 요 첫 번째 마디까지의 길이를 바로 기준으로 인치를 잡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미국의 뭐 유현진 같은 경우 그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공을 던지고 나면 우리 화면상에 뭐가 뜹니까? 공의 속도가 뜨죠. 근데 그게 mph, mile per hour, 시속 몇 마일. 자, 참고로 1마일은 1.6093km가 된다고 하죠. 그 100마일이면 160km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개척 시대에 마일 단위로 가서 그게 도를 딱 박아가지고 특정한 지역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게 몇 마일을 가면 된다라고 표기했던 게 바로 마일스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자, 합정면에 여러분들 춘추 전국시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말하는 건데, 중국의 전서상의 나라,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이제 뭐 확인이 됐다 하죠. 그 하나라를 필두로 하은주 또는 하상주 두 나라가 멸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후들이 자기들이 왕을 해보고 싶어서 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뭡니까? 춘추시대라고 하죠. 공자가 지은 춘추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 제후의 나라고요. 다시 어떻게 힘을 키운 나라들로 세력을 키운 게 바로 전국시대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뭐 전한시대의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에서 이름을 땄다고. 이 춘추전국시대는 또 이때 희한하게 영웅호걸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브레인들도 많이 출연을 하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할 것 없이 자 그런 분들의 시대를 뭐라 합니까? 제자 백가 시대라고 하고 그런들이 학문을 자유롭게 논쟁하는 이 백가쟁명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특히 이 전국 시대에 어떻게 이 진나라가 이 중국의 서쪽에서 힘을 키우니 다른 나라 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제나라 뭐 등이 어떻게 남북 방향으로 자 왜 진나라가 서쪽에서 어떻게 가로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 나라들을 유인을 해서 자기 휘하로 두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지 않습니까? 가로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뭐야? 이 나라들은 어떻게 대항하기 위해서 남북 방향으로 힘을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합종연행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쓰는 건 아무래도 우리의 언어 사용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